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완전 파괴되었습니다.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네,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팡 터져버린 겁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버렸는데요. 폭파시킨 이 북한의 속내 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긴급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시죠.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도 어제 놀라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제 오후 2시 49분에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가 폭파됐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폭발을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후에 문을 열었던 연락사무소를 19개월 만에 폭파시켜 버린 겁니다. 우선 이거 예상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을. 네. 네, 그래서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속하게 또 그리고 이어서 막 계속 비난 성명 쏟아내는 것은 상당히 감정적이고 좀 과하다 하는 그런 느낌은 드네요. 네. 어제 사실 이제 상임위가 다 열렸었는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그 외통위 회의를 하는 도중에 폭파 소식을 받고 급히 자리를 뜨셨단 말이에요. 의원님도 그 자리에 계셨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 그 보도가 들어오기 직전에 잠시 급한 일로 자리를 떴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질문 도중에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네. 일단 질문 받던 거에 대한 답변은 간단히 마무리하고, 통일부 장관이 자리를 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위원장으로 선출이 된 송영길 위원장이 대포로 폭파시키지 않은 게 어디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특별히 딴 뜻이 있다기보다는 네. 그쪽에서 아주 최악의 방법, 더 무리한 수단을 쓰지는 않은 것 아니냐, 그 정도의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에도 이제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노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북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사무실을. 네. 그러니까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지키려는 의사가 남측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행을 제대로 안 하니까 상징적으로 그걸 없앤다 하는 것이지 어떤 무력 도발을 당장 하겠다. 선을 아주 넘겠다. 이것까지는 아니란 얘기죠. 네. 지금 그런데 제가 이건 약간 딴 얘기입니다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을 보니까요. 대단하신 분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여기 들어있고요. 김홍걸 의원님 지금 말씀 나누고 계시고요. 송영길, 안민석, 윤건영, 이낙연, 이상민, 이인영, 이재정, 전해철. 민주당은 아주 핵심 중에 핵심들은 다 여기 외교통일위원회에 포진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원래 외교통일위가 5 의원들이 많이 오시는데, 네. 이제 윤건영 의원하고 저만 이제 초선이 그렇죠. 낀 거죠. 예. 그런데 어쨌든 중요하게 이 당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원내 대표부터 시작해서 대선 후보까지 지금 여기 다 들어와 계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그 민주당에서 외교통일 관련해서 상당히 좀 힘을 쏟아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사실은 알려졌는데 북한이 어저께 그렇게 나오니까 좀 김이 센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남북관계란 것은 과거에도 보면 94년에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온 지 3개월 만에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됐고 2017년에도 ICBM 북한 마지막 발사 있고 나서 위기감이 고조됐었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이제 북측에서 올림픽 참가를 발표하면서 또 상황이 풀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조그만 상황 변화에 따라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담담하게 당연히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계획했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작업은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일단 알겠고요. 자, 지난 6월 초부터 대남 도발을 해왔던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당국, 우리 뭐 대응이 도대체 뭐냐? 그냥 가만히 화만 내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달래고만 있을 것이냐? 국민들이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과하게 화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거나 방심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경계할 부분은 철저히 경계를 하면서 뭐 북측에 대해서도 저자세로 무조건 달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지금 뭐 달랜다고 저쪽에서 갑자기 우리 정부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나올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노력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미국 같은 나라에다가 당신들 지금 대선에다 코로나에다가 정신없어서 북미 관계 개선이나 비핵화 문제 손 못 대지 않느냐. 그런데 북한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걸 봐서 지금은 당장은 안 하겠지만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 망신 주기 위해서 더 수위를 높여서 미국까지도 골치 아파지는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할 거냐. 이제 우리가 나서서 좀 해볼 테니까 계속 반대만 하지 말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우리가 하는 것을 좀 지켜봐라.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예. 미국의 오늘 나온 성명도 보면 아니 미국 시키는 대로만 하는데 우리가 남쪽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2년 반 동안에 하라는 대로 우린 다 했다. 뭐 영변 핵설도 파괴했고 또 핵 억지도 계속 우리가 보여줬고 우린 최선을 다했는데 도대체 니네가 한 게 뭐냐. 게다가 우리 지금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다. 어떻게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대남 대적화 사업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2018년에 그 유화책이 우리로 보기에는 아주 파격적으로 보였던 그런 네. 유화책이 통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작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그런 부분이 거부당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제는 반대 카드, 강경책을 해야 상대가 말을 듣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탓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놓기만 하고 받지는 못했다.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증명을 해준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늘 말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실험 뭐 이런 것들 안 하게 만드는 성과를 내가 올렸는데 나는 북한에 준 게 없다. 그러니까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았다. 한마디로 북한은 손해보는 장사하게 만들었다는 소리죠. 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원한 건 체제 보장하고 이제 경제 발전이 두 가지를 어떻게든지 미국하고 관계에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북한 내에서 입지만 더 곤란하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이 김여정 부부장이나 김정은이나 이렇게 북한이 할 수 있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이요. 네. 더 할 수 있는 것, 단계적으로. 그쪽이 지금 경제 위기에다가 코로나에다가 그렇죠. 굉장히 위기감이 고조되기 때문에 뭐랄까 굉장히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전례 없는 무리수를 두는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당장 돌이킬 수 없는 조치, 선을 넘어버리는 조치는 지금 당장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남측을 이렇게 때리면서 미국 쪽에다가 좀 당신들도 봤으면 이제 좀 나서라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인데
앞으로 미국 대선전이 전개되면서 몇 달 후에는 뭐 수위를 높이는 조치, 그러니까 다시 이 미사일 발사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 완전히 ICBM을 쏴서 레드라인을 넘어버리는 것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고 네. 단계적으로 높이겠죠. 이 무기 사용도. 네. 그럼 우리도 대응해야 됩니까? 무기 사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비는 하고 있어야겠지만 네.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빨리 이 미국도 접촉하고 네. 주변 국가들을 접촉하면서 대책을 만들어야죠.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되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책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지 사실 좀 머리에 탁 들어오진 않는데 한번 좀 현명하게 다들 머리를 그러니까 뭔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다 된다 하는 그런 쉬운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우리가 국제사회에 좀 노력하는 모습, 좀 과감하게 남측이 치고 나가는구나 하는 이런 인상을 줄 필요는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